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어떤 사람일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대방 분들의 포인트, 어떠한 모습을 먼저 그려볼까요? Ten Swords, Maintain your childlike spirit. 이 오라클 카드도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첫눈에 보여지는 것은 살짝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있고 눈가에 피로가 스며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는데요. 텐소드가 과거의 상처나 번아웃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갑자기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반짝이는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외면에선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가 숨어져 있죠. 긍정적인 매력이 바로 그 생존력과 진정성에서 나오는데요. 깊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공감과 순수함이 이분들의 매력 포인트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보여지는데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분들이 갑자기 방어벽을 치고 피로감이 드러나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강인함과 동심, 그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보여지는데요. 되게 그 간극이 매력적이신 분들이 아닐까? 우리 1번 분들과 스치는 순간들, 식스 오브 소드? 이분들과의 만남이 정적인 공간들이 아니다. 흐르는 공간에서 우연히 일어날 것 같죠? 예를 들면 지하철, 창가라든지 편의점 음료 코너? 그리고 야경을 보면서 걷는 강변과도 같은 곳에서 서로를 마주치게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는 시점일 거예요. 만남 자체가 가도기적인 느낌이 들어오는데 긍정적인 점은 서로가 짧은 휴식처럼 느껴질 거고 상대방에게 잠깐의 마음의 환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점은 두 분 감정 기복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가 갑자기 연락 속도를 늦추거나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가도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잠깐의 숨을 고르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첫인상의 느낌, 그러니까 이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힌트를 드리자면 헐미 카드가 들어와요. 상대에게 남을 우리 1번 분들의 모습, 깊은 눈 마주침과 고개가 끄덕인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데요. 조용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때때로 이해해 라는 그런 짧은 대답들을 오고 갈 때 상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겁니다. 1번 분들의 매력은 바로 신비로운 분위기와 지적인 깊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특징 자체가 신비롭고 지적인 매력이에요. 상대방 분들은, 우리 1번 분들은 뭔가 깊은 사람이다, 깊은 사고력이 있다, 깊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부분들도 보여지긴 하지만 때로는 약간의 극티,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보여요. 첫 인상 자체가 조금 차갑고 무표정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친 뒤에 잠깐의 미소, 이 미소를 더해주면 상대방 분들은 1번 분들에게 매력을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관계가 어떤 불꽃처럼 뜨거운 로맨스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성장이 중요한 관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에이드 오브 펜타가 관계 속에 공통 캐스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 1회 저녁 산책이라든지 주말 통화와 같은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 관계가 성실함과 디테일한 배려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서로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겠죠. 관계가 루틴에 빠져서 지루해질 위험도 보여지긴 하지만 이럴 때는 중간중간 깜짝 여행이라든지 새로운 취미로 환기시키거나 관계에 대한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명의 알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인 오브 펜타클,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이 사람의 그린라이트, yes or no로 살펴보자면 하이프리티스, 여사제 카드,
여사제 카드는 직감과 내면의 소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답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머리보다는 직감 먼저. 일반 분들 안에 작은 목소리, 이미 답을 알려줬다. 그런 말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Acceptance of Love가 오라클 카드가 들어오죠. 사랑을 수용해야 된다. 여사제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미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번 분들 더 많은 답이 내 안에, 1번 분들 안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카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직감을 따라야 한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Acceptance of Love도 마음의 열림, 그 열림과 관련이 있죠. 어떤 관계에 대해 yes라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카드가 단순하게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열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이 yes라면 마음의 문도 같이 열 준비가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감을 따른 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따라서 이 두 카드가 직감 플러스 마음의 열림이 동시에 일어날 때만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머리보다는 심장과 내면의 소리를 우선시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관계로 나아가도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yes, 그린라이트를 구체적으로 느끼는 법은 긴장이 좀 풀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건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신호겠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고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설레임은 있지만 불안한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직감이 yes. 이 그린라이트를 보냈다라는 뜻이겠죠. 과거의 이야기라든지 꿈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를 거고요. 서로의 내면을 공유하면서 진지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겁니다. 이건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가 나오는 거겠죠. 말하다 보면 나 언제 이 얘기까지 다 얘기해버렸지? 자기도 놀랄 정도로 편안하게 이야기가 풀어질 거예요. 그만큼 서로가 편안하고 감정적으로 열렸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겠죠. 상대방의 단점도 보여지겠지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완벽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결점도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단점이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같이 맞춰가면 돼 라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이건 서로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신호겠죠. 가슴이 쿵! 머리는 그래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설레면서도 편안하고 직감적으로 이 관계가 맞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린라이트의 신호겠죠. 일주일에 하루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를 켜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의존도가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이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므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잠깐의 거리를 두고 자기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속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알겠어, 쉬어도 돼 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해 보여요.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온도,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 그린라이트 자체를 느껴야 되는 부분들, 셀프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자면 이 사람을 떠올릴 때 내 몸이 이완이 되는지, 긴장감이 없는지, 비밀을 털어놓고도 후회가 없을지, 후회가 없었는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는지, 서로 혼자만의 시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 관계가 우리 1번 분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플러스일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1번 분들이 이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고요. 나 오늘 되게 설렜다?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해 라고 말을 한 뒤에 그래서 하루는 각자 휴식, 하루는 데이트 어때? 이런 말들처럼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의 연락이라든지 만남에서 주도권을 1번 분들이 조금 갖고 균형감을 맞춰주는 것도 좋아 보여요. 연락과 만남, 선물 이런 비율을 1번 분들이 2, 상대가 1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주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연애의 흐름까지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그 순간까지 보았는데요. 자, 이제 1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이 상대방의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 텐소드가 또 나오네. 텐소드. 지금 이분 되게 힘드신 분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신 분들. 엠프레스. 원래는 자상하고 따뜻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분들 겉으로는 바쁘고 고단해 보일 수 있어요. 내면에는 열정과 창의력이 굉장히 넘치는 분들입니다.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만큼 피로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으나 가끔은 혼자서도 마음을 돌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태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은 좀 간결하고 깔끔하고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자주 입는 분들. 눈에 띄게 훤칠한 키, 그러니까 키가 크다. 강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눈빛이 살아있다고 하죠. 근데 약간의 다크서클이 보여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나인 오브 컵. 심플하면서도 일단 세련된 옷차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메이커 옷을 자주 입는 분들. 마른 체형은 아닌데요.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상대방 분들의 눈이 정말 매력적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눈썹 자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성격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 러버스까지 들어오니까. 그쵸. 킹 오브 펜타클. 돈도 좀 많이 모아두신 분들이네. 이분들 눈이 매력적이고요. 눈썹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더 선호하는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쓰리 오브 펜타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요. 협력이 잘 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판도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남들을 돕는 것을 더 선호하는 타입이죠. 성과보다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상대방 분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애에 있어서는요. 고집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현명한 사람이 리드하는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자기가 가진 많은 생각과 목표들 때문에 때로는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타입이죠. 이분들은 예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해 보여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도 못 자시네. 일이 업무가 많으신가 보다. 상대방 분들과 만나기 좋은 장소는 뭔가 화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라든지 술집과 같은 곳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색채라든지 디자인, 예술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이 갑자기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연결을 느낄 수가 있겠죠. 결국 이분들은 눈빛 하나로 마음을 전달하고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타입. 서로의 가치를 잘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자, 이분이 우리 1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직감이 쿵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주가 건네는 초록불이다. 그린라이트다.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우리 1번 분들은 직감적으로 느낄 겁니다. 초록불이 딱 켜지면 그것 또한도 우리 1번 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때 그 타이밍에 주저 말고 한 발 내디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길 끝에는 힐링과 성장 두 가지의 선물이 1번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만나시면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지금 1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쵸. 언제쯤 이루어질지, 행동을 언제쯤 해올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제가 올리는 연애 컨텐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플레이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 분들의 성격을 볼까요? 나인 오브 컵이 나오네요. 이 분들은 자기 인생의 만족도를 200%, 120% 정도 채운 사람 같아요. 여행, 맛집, 취미생활, 뭔가 항상 나를,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 여유와 센스가 느껴져서 매력적이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라클의 퍼펙트 세팅, 배경까지 예쁘게 꾸밀 줄 아는 그런 감성? 그런 감성이 있는 분들이다. 멋진 카페에서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분들이죠. 끌리는 부분들, 여유로움, 센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일단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난 완벽하다라는 무드가 너무 세서 자기중심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좀 고집이 있다 생각이 드시거나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좀 갇혀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은 확실히 긍정적이고 그림자는 자기 고집이 지나칠 때 나타나죠. 우리 1번 분들도 1번 분들만의 무드로 빛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꾸미고 스스로를 꾸미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듯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보면 문카드, 운명적인 만남이랄까요? 그 미스터리한 신비로운 순간들, 이 카드의 느낌이 그런데요. 첫 만남이 밤이거나 어두운 카페라거나 뭔가 밝진 않아요. 은은한 불빛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죠.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피어나는 설레임, 불안이 공존하는 어떤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모임의 친구의 친구?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일 가능성들이 큽니다. 오프라인 만남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만요. 온라인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친 그런 상황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첫 인상 자체가 직진의 에너지가 느껴질 겁니다. 전차 카드니까 그냥 당당한 걸음,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보여질 거예요. 첫 만남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분들이라 뭔가 무심한 듯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한 방에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에서 2번 분들이 느낄 설레임은 그 분들이 2번 분들에게 바로 행동을 보여주는 자신감에서 올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들이 2번 분들에게 끌리고 있는 포인트들도 아마도 2번 분들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모습일 가능성들이 높죠. 눈빛이라든지 말투에서 튀는 자신감이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관계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관계는 빠르게 불타오르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에이드 오브 펜타니까 천천히 꾸준히 성장하는 관계에 가까워요.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카드인데요. 서로의 세세한 소통과 작은 약속들을 계속 지키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디테일한 소통이 중요하겠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후에도 업데이트가 핵심이에요. 지속적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명적인 시그널, 그분들의 행동력은, 이 운명적인 시그널은 균형이 맞아 떨어질 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우리 2번 분들이 어떤 상황에 이분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높을까? 템퍼런스. 2번 분들이 휴식 모드일 때 우연히 연락이 온다거나 퇴근 시간이 겹쳤다거나 뭔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시점들이 올 거예요. 상대방 분들 천천히 하지만 좀 꾸준히 다가올 것 같고요.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은 여유와 균형 감각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천천히가 아니라 적당한 속도로 다가가는 것이 무리하지 않고 서로의 에너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웬만큼이면 들어오지 않는 러버스 카드도 들어왔죠. 지금 러버스 카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관계를 선택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 선택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Shift Your Energy, 에너지의 전환 카드가 오라클 카드로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에너지와 마인드셋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정이 흔들릴 때 상대방에게 변화해라 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라는 의미인 거죠. 성장 파트너 모드, 이 꿀조합을 만드는 모드가 보여지는데요. 성장 파트너 모드, 서로의 꿈이라든지 목표를 지원해주고 함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뭔가 카페 창업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함께 박람회에 가는 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이런 관계는 서로의 성장들을 응원하고 그로 인해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더 러버스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상대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Shift Your Energy 오라클 카드가 이 점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보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방법을 실험해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바꾸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같이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 중요한 관계가 되겠네요. 관계에서 기분이 가라앉으면 작은 변화로 분위기를 전환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컬러의 옷을 입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는 것처럼 작은 무드 전환으로 에너지를 되살릴 수도 있겠죠. 상대방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함께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들이 크니까요. 그렇게 분위기를 셀프 리셋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열정이 식는 경우도 있죠. 러버스 카드가 계속해서 우리가 맞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런 고민이 반복되면 결정장애처럼 관계가 정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게 되면 애매한 공기가 계속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계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늘 똑같은 패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만나도 늘 반복적인 대화와 활동만 하고 감정이 식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서로가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하느냐에 대한 게임이 될 위험이 있어 보여요. 만약 상대방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한쪽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겠죠. 결국 거리 두거나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불을 켜는 방법은 관계에서 데이트의 형식이라든지 대화의 방식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야외 데이트를 했다? 그럼 쿠킹 클래스, 전시회처럼 새로운 경험을 자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하면 서로의 관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매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어때? 같은 질문으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 가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강화하고 불만이 있다면 미리 조정하는 방식으로요. 서로 공부라든지 운동을 함께 하거나 인증샷을 주고받으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활동들은요, 대화 소재를 풍성하게 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든요. 멈춰야 될 신호도 보여집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오히려 떨어지고 방전된 느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에너지만 소모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죠. 미래 약속이라든지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대답을 피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상황들이 회피하거나 대답을 피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불확실성 속에 있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의 형식이나 스타일, 데이트 형식 이런 것들을 바꾸자는 시도를 반복할 때 상대방 분들이 거부하거나 귀찮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3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잠깐의 스탑하고 각자 리셋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이관계가 서로 선택하고 에너지를 잘 조정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작은 변화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감정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 관계에서 그린라이트를 계속적으로 켜가는 방법이 되겠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이 관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한번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이게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이분들, 나를 좋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연인 관계, 그죠? 사귀고 있는 관계, 썸 타고 있는 관계, 지금 관계가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분들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 식스 오브 펜타클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군요. 에이스 오브 컵. 일단 이분들 온화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네요. 어른스럽고 성숙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연애에서 상대방을 부담스럽지 않게 뒤에서 살펴주면서 이번 분들의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존재가 될 것 같은데요. 조용하게 다가와서 이번 분들을 돕는 그런 따뜻한 사람일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끌리는 인연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데스카드 외모 자체가 동안이고요. 젊은 청년 같은 느낌이지만 단단하고 뭔가 마르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처럼 풋풋하고요. 건강하면서도 다부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커요. 여자분들이라면 소녀처럼 풋풋하고 건강하면서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들에게 매력을 느낄 때 와, 러버스가 2번이나 들어옵니다. 그 분들의 손이 특히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손이 특히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손을 보여주는 섬세함, 손이 보여주는 그 섬세함과 그분들의 손이 보여주는 섬세함과 강함, 그분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분들은 첫째로 보여지는데 첫째나 둘째, 동생이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둘째여도 셋째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아무튼 첫째나 둘째라고 보여지고요. 동생이 있는 분일 가능성들이 높아요. 연애를 포함한 일상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감 있게 관계를 이어가는 성격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상대방 분들 연애를 할 때 자기 감정을 100%로 쏟아붓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감성적이고 세심하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마음을 살펴주는 분들이고요. 그 상대방이 기뻐할 선물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디테일이 있는 분들이죠. 연애에 있어서도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가 없어요. 이분들 전차 카드가 아까 나왔죠. 명확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분들은 뭔가 애인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도 잘 챙길 거예요. 애인에 가까운 사람들도 굉장히 잘 챙기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이번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에게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들로 보여져서요. 아무래도 문카드, 매지션. 지금 이분들은 밤에 만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저녁 시간대,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만나게 될 가능성들이 높고 서로 힘든 상황에서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들이 높고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필요한 그러한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밖을 오고 가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일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연인 관계이실 수도 있고요. 짝사랑 하시는 상대일 수도 있고 제가 열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게끔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분들의 인연의 성격부터 볼게요. 투 오브 펜타. 이분들은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타입이네요. 겉보기엔 스케줄을 쪼개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꿈을 향해 가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처음엔 바쁘고 정신이 없어 보여도 결국 자기 꿈을 절대 놓지 않는 분들이에요. 우리 3번 분들도 그런 점에 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하지만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 집중력을 분산시키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혼란스러우실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빠도 꿈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열정을 보고 우리 3번 분들도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계속 추구하는 법을 배우실 수도 있겠죠. 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만나는 타이밍. 나인 오브 펜타클. 이 만남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일어날 확률이 크고요. 예를 들면 이분들 찜질방을 좋아하신다거나 스파에서 뭔가 힐링하거나 카페에서 여유를 부릴 때 그런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들이 더 높아 보이고요. 뭔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만날 것 같아요. 급하게 시작되는 만남보다는 여유를 느낀 후에 천천히 관계가 커질 것 같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랑 취미가 겹칠 수도 있어요. 취미가 겹칠 수도 있다.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뭐 스파 좋아하신다던가 찜질방을 되게 좋아하신다던가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카페 다니는 거, 뭐 탐방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주의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의외로 그분들과 마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좋아하는 장소, 내가 여유를 가지는 곳들, 그쵸? 그런 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 그런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의 첫 인상이요, 굉장히 신뢰감 있게 보여질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들이. 저스티스, 딱딱하고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공평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보여질 거예요. 처음에는 3번 분들의 뭔가 진지한 태도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상대방 분들은 그런 정직하면서도 확실한 모습에 끌리게 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3번 분들의 말투라든지 행동에서 냉정함 그리고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니까 그런 점이 3번 분들만의 매력이다. 이렇게 이분들은 느끼시는 거죠.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 진지하거나 엄격하게만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3번 분들이 하는 말보다 조금 더 가볍게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것도 온도 조절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발전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직감 그리고 감정을 존중하면서 깊어질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말보다는 느낌이라든지 직감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요.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서로의 비밀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질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맞추고 서로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 관계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할 가능성들이 커요. 템펜타가 나왔기 때문에 가족이 될 확률도 높겠죠. 운명의 시그널이라는 것이요, 천천히 다가올 것 같아요. 가족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들릴 때 이분들과의 인연이 다가왔구나. 상대는 데이트 초반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3번 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하기도 할 겁니다. 3번 분들도 재정이라든지 건강 루틴을 정비하시면서 나도 준비되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러버스가 나오네요. 러버스. 그리고 Be True to Your Heart라는 오라클 카드까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사랑이기도 하고 선택이기도 해요. 이 인연에서 중요한 건 두 분의 선택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각자의 선택 또한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Be True to Your Heart라는 오라클 카드는 진심을 따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선택의 순간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원하는 대로 가야 후회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사랑에 관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꿈과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그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후회 없는 길이 될 겁니다. 진심 선택이 왜 플러스인지 조금 더 구체적이게 말씀드려보면 이 관계가 서로의 꿈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매우 중요한 관계 같거든요. 나 유학 가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좋아, 나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따라갈게 라고 해준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관계가 되겠죠. 진심으로 지원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두 분은 더 큰 성장을 하고 깊은 관계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목표를 존중해주는 만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팀플레이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동안 다른 사람은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꿈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길을 응원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내가 원하는 길을 골랐다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래, 그래도 해봤잖아 라는 뿌듯함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후회가 적고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진짜 바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자체로 값지게 느껴질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 조금 리스크가 터지는 시나리오인데 현실에서 타인의 기대라든지 사회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래 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 올 수가 있어요. 이때 마음은 가슴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지만 머리로는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머리와 가슴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며 결정을 미루게 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리스크로는 계산, 과부하가 보여지는데요. 거리라든지 돈, 시간 이런 것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숫자나 이성적인 계산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정이 얼어붙게 되고 결국 감정에 실리지 않는 선택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 자체가요.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권태감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가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왜 만나고 있지? 왜 만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하게 되며 뭔가 관계가 자연스럽게 냉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계산만 앞섰다면 관계가 쉽게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뭔가의 yes or no죠. 체크를 해가시면서 이 관계를 조금 점검하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진심이 우선순위였던 거죠. 감정에서 순수한 반응이 나왔다면 진심을 따른 거라는 신호죠. 우리 해보자 라는 설렘이 섞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진심이 우선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작은 준비라도 착수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통장을 분리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등 뭔가 약간 구체적인 실행을 보여주자는 거죠. 가슴과 머리의 밸런스를 잡는 게 좀 중요한데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눈을 감고 3초 동안 물어보자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내가 원하는 길이 맞을까? 진심으로 가슴이 원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계산이 머리를 어지럽히지 않도록요. 원하는 것을 한 장의 A4 용지나 돈, 시간 등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고 선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상대에게 왜 이것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자는 거죠. 그 이유를 들으면 서로의 꿈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응원이 쉬워지기 때문에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선택 아직 가슴 뛰고 있지? 라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정이 식었다면 그때는 코스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리뷰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진지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셔서 관계를 이어가시면 조금 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봤으니까요. 상대방 분들의 구체적인, 나를 좋아하고 있는 이분들의 구체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Eight of Pentacle. 펜타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퀸 오브 펜타, 타워.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의 그 상대방 분들은 균형이 일단 잡혔고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탄탄하고 건강하고 섹시한 몸매. 근데 과하지는 않아요. 막 엄청난 보디빌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성격은 좀 차분하면서도 내면에는 열정과 목표의식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고요. 상대방 분들 신뢰받고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가끔은 좀 차갑다, 무뚝뚝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인상일 뿐이지 이분들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도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결과물로 보여주는 스타일,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평가될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직업을 보자면 상대방 분들은 뭔가 펜타클, 그러니까 정의감이 일단 넘치고요.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법률이라든지 금융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요. 책임감이 필요한 일을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윤리적이고 굉장히 공정한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의 내면은 그분들은 내성적이네요. 내성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겉보기엔 차분하고 신비롭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감정을 잘 읽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성향이 강해요. 이런 분들은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넘치는 분들일 겁니다. 요분들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안정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들이 커요. 어디 하나가 막 엄청 크거나 엄청 작거나 이러지 않고요. 안정적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보여줄 것 같고요. 건강미 그리고 지적인 매력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진심과 일단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우리 3번 분들에게 끌린 것 같고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어서 때로는 그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올 수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 세련되고요. 건강미가 돋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네요. 직업은 법률이라든지 공공서비스와 같은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 가능성들이 크고 성격은 차분하고 신중하면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평판 자체는 성실하고 신뢰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첫인상 자체가 조금 차갑고 무뚝뚝하게 보여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따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태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매력 어필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우리 3번 분들 가슴이 먼저 예스라고 외치면 머리는 그 뒤에 길을 깔아주면 됩니다. 진심을 기준으로 두시면 두 분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항상 분기점 중간중간 이 선택 아직 가슴 뛰고 있지? 체크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감정이 식었다면 코스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리뷰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 진지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무도 없다, 난 진짜 아무도 없다, 짝사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우리 3번 분들 좋아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런 것은 네, 제가 올리는 주기적인 컨텐츠 확인하셔서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4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연인이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곧 들어올 썸남일 수도 있겠죠. 썸남, 썸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일까? 이 인연의 성격을 보자면 운명의 수레바퀴, 이분들 일단은 럭키걸 럭키가이가 많을 것 같아요. 운이 좋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분, 운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은 운의 신이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속은 좀 여리고요. 예민한 면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좀 강하게, 좀 세게 생겼지만 마음속은 숨겨진 약함으로 가득하신 분들이 아닐까. 모험심도 보여지고요. 솔직한 어떤 약함? 이분들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안한 속마음을 고백하는 용기에 심쿵 당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모습에 끌려서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될 가능성들도 커 보입니다. 일단 순응력이 좋고 진솔하신 분들, 근데 약간의 급발진, 감정 기복이 심하실 수가 있겠다. 만남 자체가요, 타이밍, 장소를 보자면 10 오브 완즈. 만남 자체가 너무 피곤한 시간에 찾아올 가능성들이 큰데, 야근 후에 피곤하게 퇴근할 때, 아니면 독서실에서 막 짐을 싸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아니면 진짜 헬스장에서 스쿼트 후에 근육이 약간 경직된 그런 타이밍이랄까요? 약간 이 관계는 오프라인 만남에서 시작될 가능성들이 크고요. 그리고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거나 택시 합승이 예상치 못했던 만남의 포인트일 수도 있겠고요. 만나면 서로 휴, 그래도 살만하네 하면서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인상도요, 첫 만남에서부터 6 오브 펜타클, 이 사람은 참 다정하다, 섬세하다, 센스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처음에 받으실 것 같은데, 작은 배려로 상대방은 와, 나한테 이런 것까지 해주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반하게 될 가능성들도 보여지고요. 작은 물티슈 하나라든지 이거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빌려준 충전기라든지 그런 작은 소소한 부분들이 큰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상대방 분들은 우리 4번 분들이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점에서 끌릴 겁니다. 오버하지 않고 약간의 스마트함을 좋아할 가능성들이 커서 첫 만남에서부터 상대방 분들의 감사 인사에 심쿵 당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관계 발전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어떻게 발전이 되어지는지 봤더니, 살짝 엿보았더니 7 오브 펜타가 말해주고 있죠. 급발진 러브? 급발진 러브, 그런 거보다는 7 오브 펜타니까 텃밭 가꾸기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텃밭을 가꾼다라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뭔가 제대로 시작해볼까? 라고 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키워나가는 느낌이 들어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와 피드백이죠.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단단히 쌓아가는 관계가 될 겁니다. 감정의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갈등이 오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라고 타이밍을 분석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도 좋겠죠. 운명의 시그널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에이스 오브 펜타, 운명의 신이 새로운 시작을 보내주고 있다. 이 인연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기회처럼 계약이나 뭔가 프로젝트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돈과 일, 뭔가 기회와 관련된 일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200%. 약간 1000%,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의 행동력은 확실히 현실적일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타입이어서요. 우리 언제 만날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일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4번 분들은 그때가 기회다. 그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어떤 장기적인 가능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관계가 4번 분들 삶에 주는 플러스 요인이 보여요. 햇살처럼 굉장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관계가 될 겁니다. 태양 카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공적인 결과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특히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4번 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지금 비스판테이니어스라는 오라클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계획보다는 즉흥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주말에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거나 새벽에 드라이브를 떠나는 등의 예기치 못했던 활동이 쌓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때를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진짜 좋았지, 행복했지,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이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커리어나 취미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될 가능성들이 커 보이고요. 하지만 햇빛만 좋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죠. 햇빛 과다 현상이라는 게 아무리 밝고 좋은 에너지가 넘쳐도요, 문제를 피하거나 가볍게 넘길 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웃어 넘기자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커지거나 터질 수가 있죠. 또 즉흥적인 여행이라든지 활동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체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든지 무리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체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피로해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즉흥적인 즐거움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열기식음 현상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은 항상 뜨겁지만 그 열기가 계속될 수 없죠. 즉 처음에는 밝고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올 수가 있죠.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밝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감정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문제 체크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둘이서 카페에 가서 뭔가 서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이렇게 하면 작은 문제들이 커지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즉흥적인 활동, 계획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흥 데이트를 3번 정도 즐겼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축이라든지 휴식의 시간을 가지자, 이런 식으로 현실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장이라든지 체력을 보호하는 거죠.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운동이라든지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도전하면서 성취해 나간다면 즐거움도 추구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보여지겠죠. 이 관계의 그린라이트가 켜지려면요, 서로의 그늘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라면 계속 나아가도 좋습니다.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성장하고 깊어질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약간의 스탑. 이 관계가 조금 스탑해야겠어, 빨간불이야 라고 생각이 될 때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다 라고 한다면 잠깐의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를 두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감정이 쌓이지 않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태양 아래 즉흥 여행은 굉장히 재밌죠. 하지만 선크림 발라야 오랫도록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에서의 선크림은 현실 체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움과 현실을 잘 섞어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즉흥적인 활동이 너무 강하면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추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관계성들이 보여지네요. 자,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 4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구체적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퀸 오브 소드. 이 분들은요, 일단은 변화를 즐기는 모험가 같은데요. 언제나 뭔가 새로운 기회가 뒤따른다. 파이브 오브 소드.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뒤따르고 신기하게도 여러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고 변화하시는 분들, 발전하시는 분들. 외모도요, 이런 분들은 자주 변하세요. 외모도 자주 변하고 스타일도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본인만의 변화를 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헤어 컬러라든지 스타일이 자주 바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몸매도 되게 고무줄 몸매이실 것 같아요. 변화무쌍하지만 그 속에서 늘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하시는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감이 있어요. 뭔가 바쁘게 일하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여린 면이 있어서 여린 면도 있고 다크서클이 있을 정도로 과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때는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일을 잘 해내려는 모습이 강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기의 균형을 잘 맞추시기도 하고요. 늘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좀 약간의 번아웃이 쉽게 올 수 있는 성향. 그래도 필요할 때 꼭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베풀면 언젠가는 나는 받을 수 있어, 돌아와, 항상 뭔가의 카르마를 믿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느리지만 꾸준하게 가는 성향이 강해서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킹 오브 펜타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모든 일에 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스킨케어 루틴처럼 뭔가 꾸준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작지만 값진 그런 되게 값어치가 있는 소품을 즐기고 스타트업이라든지 프리랜서처럼 실속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기회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내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4번 분들과 함께 일하면 뭔가 결과를 남긴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 한 가지 뽑자면 밝은 에너지인데요. 뭔가 해사한 미소들, 시원한 목소리로 주변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키가 일단은 커요. 이분들 키가 큽니다. 일단 긍정적이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친화력 있게 다가가지만 가끔은 너무 밝은 나머지 문제를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경향도 보여져요. 외모는 일단 독보적인 키가 크다. 그리고 매력적인 눈이 특징일 것 같고요. 스타일 자체는 댄디하면서도 깔끔한 무채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는 분들. 키가 크고요. 눈에 띄는 스타일일 거예요. 주변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발산하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인간관계 유지에 가치를 두시는 분들, 본인이 고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서 고생한다? 이런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연애에서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리드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자신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상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자신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네요. 연애에서 위로와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거나 오랜 관계를 맺어본, 오랫동안 연애 경험이 있는, 오랜 관계를 맺어본 사람의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혹시 오래전에 마음을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만날 장소 자체가 화려한 인테리어가 있는 가게라든지 술집, 뭔가 카페 같은 것도 보여집니다. 소개를 통해 만나는 것도 효율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이분들 뭔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디자인 계통, 의류, 색채를 다루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호감이 급격하게 생길 수 있지만 급하게 마음을 주기보다는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관계 발전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게 좋아요. 네, 관계 천천히 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관계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네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과 현실적인 체크가 중요하다. 두 분 다 P이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 관계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 고백을 하나요? 언제 행동해 오나요? 나에게 언제 나타나나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제가 주기적으로 올리는 연애 컨텐츠 확인하셔서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생활에 도움되는 부분들, 피드백 받아가시는 부분들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4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